뭐 한 10만원? 뭐 요정도? 만 돼도 괜찮은데? 병도 예쁘고 이렇게 말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약간 전자담배 한잔하는 MJ입니다. 못 보던 위스키가 나와 있죠. 직구를 해보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실 수 있겠지만 아직 한국에 들어오지 않은 위스키입니다. 근데 왜 가져왔어? 네, 위스키네비님이 스코틀랜드에 직접 다녀오셨어요. 오면서 이 위스키들을 우리나라에 아직 소개가 안 돼 있으니까 들고 오셨는데, 술튜브 만드는 이제 소규모 크리에이터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재밌는 기획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, 다시 상황이 나아지면 같이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이 술 생각보다 괜찮다, 같이 리뷰를 좀 릴레이로 해보자,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첫 번째, 조금 부담스럽기도 한데 자료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신생 증류소거든요. 글라스고가 사실은 스코틀랜드에서 제일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. 수도인 에든버러보다도 글라스고가 더 산업화돼 있고 더 잘 살고 뭔가 인구도 많고 영국 전체에서도 3위권에 드는 그런 정도의 규모를 가진 도시인데, 증류소는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, 그죠? 그리고 또 학자의 도시로도 유명하죠. 뭐 영국에서 뭐 캠브리지, 옥스포드에 버금가는 글라스고 대학도 있고, 보이지 않는 손, 국부론 애덤 스미스가 글라스고 대학 출신이고, 아인슈타인이 와서 강의를 하기도 했고, 증기기관의 아버지 제임스 와트 같은 경우는 이 대학에서 전기 기술자로 일하던 교직원이었습니다. 뭐 아무튼 이런 역사도 있는데, 사실 초기 위스키의 역사에 있어서 로우랜드, 지금 글라스고가 속해 있는 로우랜드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하이랜드라든가 스페이사이드, 뭐 아니면 아일라, 뭐 이런 위스키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, 하다못해 캠블타운도 들어봤는데 로우랜드 위스키 뭐가 있지? 생각하실 거예요. 사실은 이곳에 증류소가 100개가 넘게 있었습니다. 지금 많이 사라졌죠. 1707년에 앤 여왕 시기에 UK로 통합이 됐잖아요. 그러면서 굉장히 위스키라는 산업이 음지로 들어갑니다. 대규모로 증류를 할 수 있는 곳은 세금을 매기기가 쉬우니까 그대로 두면서, 가정이라든가 소규모 증류하는 곳들은 세금을 너무 많이 부과해서 지형이 험한 산이 많은 하이랜드라든가 계곡이 있는 스페이사이드라든가 외딴 섬으로 막 들어가는 거죠, 증류소들이.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증류소들이 이제 사라졌죠. 로우랜드 같은 경우는 제임슨 편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존 슈타인이 운영하던 케넨 펜즈, 뭐 이런 그 딸이 운영하는 헤이그 클럽의 헤이그 같은 경우는 증류소가 굉장히 규모가 그때도 컸기 때문에 남아 있었죠. 근데 그 외에는 뭐 몇 개 있습니다. 오켄토션이라든가 블라드노, 글렌킨치, 클라이드사이드, 요 정도 증류소들이 남아서 이제 증류를 하고 있는데, 클라이드사이드도 신생, 여기도 신생 증류소입니다. 숫자는 왜 1770이냐? 로우랜드의 그런 증류소들 중에 실제로 던다시 힐이라는 곳에 글라스고의 증류소가 있었습니다. 글래스고 디스틸러리 컴퍼니죠. 있었는데 없어졌죠. 1770년에 생겨서 열심히 운영을 하다가 없어진 증류소 중에 하나인데, 2014년에 이 회사가 어떤 그때의 그 정신을 계승하겠다, 이런 의미로 1770이라는 증류소 이름을 갖다가 붙인 겁니다. 그래서 재밌는 게 요즘 설비예요. 완전 요즘 설비고 2014년이면 아직 채 7년도 되지 않은 그런 증류소인데, 그 당시 설립자들 가족의 이름을 따서 증류기 사람 이름을 붙여줍니다. 뭐 애니, 타라, 마이리 뭐 이런 이름을 붙이는데, 나머지 두 기에는 글래스고가 낳은 세계적인 예술가, 여성 예술가들의 이름을 붙입니다. 마가렛과 프랜시스라는 이름을 붙이는데요. 사실 마가렛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그 남편인 찰스 레니 맥킨토시, 건축가죠. 건축가이자 디자이너인 그 남편이 훨씬 유명합니다. 좀 거창하게 말하자면 유럽의 벨 에포크 시대를 이끌었던 그 황금기, 좀 부럽긴 한데 예술가로서 그 황금기를 이끌었던 선구자이자 아르 누보의 거장으로 평가받는 그런 건축가이자 뭐 디자이너. 우리가 아는 의자 중에 등받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겼는데 길다란 그런 의자 본 적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. 그런 예술사에 있어서 스코틀랜드는 늘 유럽의 변방이었는데, 1차 세계대전 이전의 어떤 건축이라든가 디자인 양식을 세계에 알린 그런 건축가 중에 한 명입니다. 그 부인과 그녀의 이제 자매였던 두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5개의 증류소 이름을 완성을 합니다. 저희 집에도 마가렛이 한 분 계세요. 지금 여기 누워 계시는데, 요 아이도 이름이 마가렛입니다. 지금 방학해가지고 저희 집에 와 있는데, 아무튼 네, 그렇다고 해서 이 스카치 위스키에서 로우랜드 위스키가 위상이 아예 없느냐? 그렇지는 않죠. 이 풍부한 물과 보리, 그런 자연환경,
정말 사실 위스키를 만들기에는 이쪽이 더 좋을 수도 있죠. 사실 로우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3번 증류를 해서 굉장히 맑은 맛이라든가 부드러운 맛을 추구하기도 하고 섬세하면서도 과일의 상큼함이 더해진 그런 캐릭터로 인정을 많이 받았죠. 근데 그 당시에 하이랜드라든가 스페이사이드로 숨어들었던 사람들이 세금 징수원이 올 때 술을 좀 숨겨놓으려고 잉글랜드스럽지 않은 우리만의 방식으로 간다, 약간의 그런 세금 안 내고 막 이런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약간의 저항의 의지를 담아서 그런 행동을 했는데, 그게 캐스크 숙성이 된 거죠. 네, 몰래 보관했던 스카치 위스키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캐스크 숙성의 원인이 되었던 그런 일화가 있죠. 뭐 참 이 역사의 이야기가 참 재미가 있어요. 글라스고 1770 한번 맛을 볼까요? 스코틀랜드의 어떤 아트를 담당해서 그런지 병도 굉장히 예쁩니다. 그렇지만 여기 함정이 있어요. 보기에는 일반적인 우리 700ml 병보다 심지어 키가 좀 더 크네. 근데 말이죠, 사실은 500ml입니다. 옆에가 날씬하죠. 박스도 안에가 비어있어요. 이런 식으로 생긴 지 얼마 안 된 증류소들의 공통점이자 불리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, 생산량이 일단 많지가 않잖아요. 그래서 처음부터 700ml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. 숙성은 계속 되어가고 있지만 증류를 열심히 하고 있어도 당장 제품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뭐 용량에 제한을 둔다거나 뭐 전체적인 물량에 제한을 둔다거나 아직은 그런 단계죠. 그렇지만 맛은 논칠 필터드의 논 컬러드 그리고 46도의 도수를 자랑합니다. 3개 다 나름 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서 만들었다는 거죠. 요게 제일 처음에 나온 오리지널 엑스버번 캐스크 숙성에다가 나중에 버진오크 피니쉬를 합니다. 바닐라 향,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버번 캐스크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겠지만 마지막에 오히려 버진오크 캐스크를 숙성을 했단 말이죠. 그래서 어쩌면 나무 향이 좀 더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,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. 향이 굉장히 부드럽고 달콤합니다. 나무 냄새는 생각보다 그렇게 나지 않아요. 화사하고 46도인데도 코를 찌르는 그 알코올 향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. 이런 위스키들 너무 좋죠. 색은 그렇게 뭐 진하지 않은데 내추럴 컬러라고 했으니까요. 근데 보면 바디감이 있어요. 제법 뭔가 오일리하다는 어떤 추측을 하게 합니다. 산뜻한 배향, 꽃향기까지는 아니어도 청량한 그런 향기들이 쭉 올라옵니다. 맛있어. 과일향이 엄청나고요. 베리류라든가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그렇다고 피니쉬가 없지도 않아요. 약간의 그 미끌미끌한 오일리 크림 느낌도 좀 나고요. 입에 닿는 느낌도 정말 착하고 소프트한데 맛은 그렇게 가볍진 않다. 달달한 약간 토피넛의 향기도 나고, 사실 저는 마지막에 있는 요 피트에다가 쉐리 캐스크 피니쉬, 일단 스펙만 들어도 뭐 아주 설레는 그런 스펙인데, 요거를 제일 기대를 했고 일부러 이걸 먼저 먹었어요. 원래 그럴 필요가 없는데 저는 그래 뭐 보통의 뭐 잘 만든 뭐 고숙성은 아니지만 적당히 숙성된 가격이 나쁘지 않은 그런 위스키는 영국 현지에서 50에서 60파운드 정도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,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겠어요. 아직 정확히 정해진 건 없지만 그 가격 그대로는 아니겠지만 거기에 2배만 더해도 뭐 한 10만원 뭐 요정도 만 돼도 괜찮은데? 병도 예쁘고.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다음 술을 제가 맛을 보겠습니다. 이 와인은 3번 증류한, 보통은 뭐 2번 증류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부드러운 맛이 난다. 사실 여기가 별거 다 만듭니다. 진도 만들고요, 럼도 만들고요, 뭐 이 술에 관련한 거는 굉장히 다양한 라인업을 만드는데, 아무튼 그런 정말 매력적인 증류기에 3번 증류한 아주 부드러운 맛. 똑같이 엑스버번의 버진오크 캐스크 숙성입니다. 빛깔이 좀 더 맑아요, 그죠? 조금 더 밝다, 금색에 가깝다, 그죠? 확연히 차이가 있죠? 수원지를 뭐 증류소들이 강조를 많이 하는데, 여기도 역시 글라스고어에서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로크 카타린, 거기에 이제 깨끗한 물로 만든다 이야기를 하는데, 와 근데 이거 스카치 캔디 아시죠? 냄새가 확, 어릴 때 그 맛, 그 약간 느끼하면서도 달콤한 그 맛 있잖아요. 파워는 좀 약해요. 뒤에 약간 스파이스도 아니야, 후추 느낌 약간 있고, 얘가 제일 부드럽고 다네요. 물론 저처럼 자극을 좀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가볍게 넘기는데 그렇게 가벼운 맛은 아닙니다. 다만 이제 자극이 좀 덜하다. 도수는 다 46도인데 그 단순히 가벼울 리가 없죠. 근데 앞에 비해서 바디감은 좀 약하고 엄청 부드러운데 그 술의 단맛을 아주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. 생각보다 맛있네. 얘가 제일 인기가 없었거든요. 왜냐면 거기 모인 분들이 되게 다들 한술 하시는 분들이라 좀 캐릭터가 없는 편이거든요. 근데 이렇게 먹어보니까 향기에서 제가 좀 반한 게 있어가지고, 처음 들어올 때 이 윗입술 뒤로 타고 넘는 이 부분에 꽃향기가 아주 풍부하게 납니다. 그 약간의 그 크리미가 이 둘 다 있습니다. 피니쉬도 나쁘지 않고 그런 바디감이라든가
펄이라든가 펀치가 좀 없을 뿐이지 입천장을 감싸주는 이 달달한 향기는 너무 좋은데요. 제가 한 번씩 얘기하는 그 숏브레드, 스코틀랜드에서 그거 하도 먹어가지고 자꾸 기억이 나는데, 글라스고는 여행하기에도 되게 좋아요.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글래스고 대학도 있지만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 그 앞에부터 그 성당 그 라인에 이어지는 그 부캐넌 스트리트 있거든요. 거기 가면 이제 진짜 고풍스러운 카페라든가 멋진 펍, 스코틀랜드를 2번이나 갔는데 위스키에 대해서 잘 모를 때라 뭐 진짜 그 허름한 펍에 들어가서 맥주 한 잔 먹는 게 진짜 너무 재밌었는데, 길거리 막 공연하고 그런 진짜 매력적인 곳이 막 떠오르네요. 이걸 먹으니까 유독 떠오르네. 약간 그 언덕에서 보는 그 성당이라든가 그 고풍스러운 그 아르누보 건축물들의 독특한 매력들, 그런데 갈 때 요거 한 잔 들고 가서 그 바람과 함께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. 아이리쉬 위스키도 그렇지만 정말 부드럽고 뒷맛이 아주 깔끔한 그런 아이들입니다. 다 기대했던 색깔 보세요. 완전 다르잖아요. 와, 이렇게 둘이 비교하면 네, 색이 극명하죠. 이건 완전 다른 술이지. 뭐 피트가 그렇게 높은 함량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일단 버진오크 캐스크에다 숙성을 시킨 뒤에 마무리로 페드로 히메네즈 쉐리 캐스크. 확실히 색이 다르죠. 이러니까 기대가 엄청 되는 거예요. 사실 맛도 그 기대만큼입니다. 그래서 다들 막 처음부터 너무 맛있다, 진짜 괜찮다, 묘한 매력이 있죠. 쉐리 캐스크 특유의 그 꼬릿함과 피트 특유의 훈연이 묘하게 합쳐지면 하몬 같은 느낌도 있고요. 훈연되면서도 오래 묵힌 그런 고기의 냄새, 그런 것들이 올라오거든요. 두 위스키하고는 결이 다르죠. 여기서 이 스윗 스모크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약간 전자담배 저는 담배를 안 피우니까 옆에서 맡아보면 그 전자담배 무슨 뭐 과일향 들어가 있는 그런 담배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그 오묘한 냄새가 있습니다. 그 맛이 들어와요.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태우는 거 말고 뭔가 음식을 하거나 이럴 때 훈증하는 거, 그런 한약 맛? 약간 그런 느낌이 납니다. 고소함과 달콤함과 스모키함이 아주 잘 어우러진, 캐릭터가 아주 세진 않습니다. 막 자극이 쫙쫙 오고 그러진 않지만 바디감도 적당하고 뒤에 남는 피니쉬도 약간 있으면서 도수도 적당한, 제가 46도, 47도, 48도 좋아하니까. 다른 거는 천천히 음미를 하게 되는데 얘는 피니쉬가 딱 끊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. 근데 이걸 더 즐기려면 얘를 또 먹어줘야 되는 거야. 처음 먹고 너무 맛있다 했는데 여기서 재밌었던 게 다시 오리지널을 먹으니까요, 얘가 가지고 있는 단맛, 향긋함, 과일의 풍미, 이런 게 뭔가 더 배가 되는 거예요. 라즈베리, 딸기, 그런 느낌의 베리류의 맛부터 약간 응축된 건포도의 느낌까지 되게 오묘하더라고요. 처음에는 물건이다, 피트, 쉐리 뭐 그런 깊은 맛은 아니지만, 근데 다시 한 바퀴를 돌려보니까 오리지널이 왜 오리지널인지 알겠다. 이런 식으로 이 술이라는 게 사람의 입맛이 상대적이고 내 컨디션이라든가 내 생각, 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얘네가 공기와 접촉되면서 또 맛이 변하겠죠. 근데 그거 자체를 우리는 즐겨가면서 먹으면 좋겠다. 이렇게 보통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증류소를 새로 요즘에 알고 있는데, 뭐 스코틀랜드의 새로운 신생 증류소, 미국의 신생 증류소, 미국에 진짜 요즘에 증류소들 엄청 많이 생기고 잘하고 있거든요. 깊은 역사가 있는 스카치 위스키부터 세계의 다양한 술들을 계속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재밌는 술 이야기로 또 찾아뵐게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살루트. 맛있어.